자, 교목은 큰 나무, 꼿꼿하게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말하는데요. 화자가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서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서 있어요. 자, 이때 푸른 하늘, 나무가 닿고 싶어하는 그 푸른 하늘은 뭐냐? 결국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예요. 이 나무 훌륭한 나무예요. 왜? 화자가 지향하는 저 푸른 나무에 닿을 듯이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이 푸른 하늘을 향해서 끝까지 뻗어나고 있는 저 고고해 보이는 나무. 저 나무는 사실은 좋은 나무, 훌륭한 나무지만 그 나무에게는 뭐예요? 불탄 아픔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무엇에 불탔냐? 세월에 불타버렸어요. 이 나무가. 세월에 불탔는데 이때 세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인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우리 이제 첫 번째 시로 배웠던 시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나왔었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시를 읽을 때 이 세월은 일제강점기를 반영하는구나, 이런 것들. 시어 자체로 시 내부에서 우리가 발견한 정보만 가지고 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집어넣어서 시를 이해하는 걸 어떤 관점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반영론적 관점인데요. 반영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시대를 개입시켜서 이 시를 평가하자면은, 자, 이렇게 불타던 현실, 혹독했던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함께 이겨내보자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의지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나무는 세월에 불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세월의 가장 큰 아픔 뭐였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세월에 험난하게 고초를 겪고 불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불탔다는 게 아니에요. 불탔다는 어떤 상징성, 불탔다는 거. 너무너무 큰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이 큰 아픔을 겪고 나무가 쓰러졌나요? 나무가 불타서 재가 돼버렸나요? 아닙니다. 나무는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우뚝 남아 서 있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상승해 있는 이미지, 하늘을 향해 닿아 있는 상승의 나무. 자, 이런 상황에서 나무가 이렇게 불탔지만 서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봄이 온다고 해서 꽃 피진 말아라. 자, 꽃 피면 좋은 거잖아요. 나무가 꽃 피면 생명력을 얻고 나무가 꽃 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꽃 피지 말아라? 야, 나라가 남의 건데, 지금 우리가 조선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봄을 누릴 수가 있길 하나, 우리 세상을 누릴 수가 있긴 하나, 어차피 지금 여긴 남의 나라인데 남의 나라에 봄이 오면 뭐해?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뭐해? 지금 여긴 남의 나라인데 라는 자조적인 말투입니다. 자, 봄이 와도 너 꽃 피지도 말아라. 우리 그냥 어차피 남의 나라 땅인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우리 걸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어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단호한 저항의 의지입니다.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자, 나무에 거미집이 막 이렇게 휘둘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시대 때문에 겪은 아픔 뭐 있죠? 불탔었죠. 그리고 또 뭐죠? 거미집도 막 휘둘러져 있습니다. 자,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을 망정 마음은 어때요? 끝없는 꿈길에서 혼자 설레입니다. 자, 이때 설레이는 꿈길은 뭐냐? 자, 이 시대적 배경에 설레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꿈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광복에 대한 꿈이겠죠. 아,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찾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국 독립을 맞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레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혼자 설레이는 그런 이 마음은 아이의 뇌우침이 아니라, 자, 내가 차라리 그냥 이렇게 꿈이나 꾸고 그냥 설렘이나 느끼고 이러지,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저항하면서 사는 것,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나 혼자 독립을 위해 끝까지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의 뇌우침이 없다. 나는 한 점 후회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다. 라는 강인한 어조, 도전적인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 하지만 아무리 내가 꿈길을 꾸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설레어봤자 현실은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실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계속 검은 그림자가 쓸쓸합니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계속 쓸쓸할 것 같으면, 영 조국 독립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마침내 그냥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버리겠다. 차라리 호수에 박혀버리겠다. 우리가 닿고 싶은 건 사실 어디였어요? 하늘이었죠.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민족 형실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영원히 검은 그림자에 덮여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거꾸러지겠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나를 바람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때 바람도 역경과 시련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날 찾아와도 나는 차라리 거꾸러지면 거꾸러졌지 나는 마음이 흔들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는 뇌우침 전혀 없을 거야. 라고 화자는 계속 강인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는 무엇이냐? 시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나의 고고한 마음, 이 고든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무엇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삶은 저 나무가 진짜 멋있는 나무네 겠어요? 아니죠. 저 나무처럼 화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화자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화자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싶어요. 왜? 봄도 꽃 피지 말아라. 봄꽃이 와도 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땅 아니고서는 나는 그 봄꽃을 즐길 수가 없다. 안락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비굴한 삶도 거부하면 차라리 어디에 호수에 거꾸러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이런 모습들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 나무가 거꾸러지는 모습, 나무가 거미줄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 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삶의 자세, 이것은 화자의 사슬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형상화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 시의 어조가 계속 강인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자, 도전적이고 저항적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순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력한 자아를 가진 그런 화자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무 강인하고 의지적이어가지고 너무 막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명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명령은 누구를 향한 명령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향한 다짐이겠죠. 왜 시련이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절대 뇌우침 없을 거냐? 아니야. 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지를 독촉하는 화자의 모습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의 화자, 부조리한 현실, 일제강점이라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싫답니다. 자, 끝없는 꿈길은 안락한 삶에 대한 소망이었나요? 아니죠. 이 꿈은 뭐예요? 조국 독립의 꿈, 거기에 대한 설레임이었죠. 반어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제 반어법은 반대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직설적인, 직접적으로, 일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예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걸 원해. 난 그건 싫어. 라고 돌려 말하는 것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은 싫은데 좋다고, 좋은데 싫다고 반대로 돌려 말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자, 반영론적 관점에서 시와 바람은 일제 탄압, 일제가 우리 민족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리고 일제 우리 민족에 줬던 그런 시련들을 얘기하는 거죠. 탄압 내지는 시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론적 관점은 뭐예요?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개입시켜서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자,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겠다. 차라리 이런 어둠이 계속 찾아올 것 같으면은 나는 거꾸러진다는 거, 나를 포기하고 죽음의 극한 상황에 가더라도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